자, 포춘 코리아를 저번에 참고문에 적었으니까 이것도 적을만 하죠. 포스 코리아. (2019년 7월 23일) 포스 코리아 2019년 8월 2019년 8월 대표는 박한계 회장 단독 인터뷰. 창업 10년 매출 1조 원 시대를 열다. 애터미는 국내에서 연간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유통기업이다. 미국, 일본, 대만 등 해외 13개 국가에 진출해 신한 유통기업으로 국내 최초로 7천만 달러 수출탑을 수상하기도 했다. 유통기업 최초, 국내 유통기업 최초로 7천만 달러 수출탑. 이게 2018년의 일입니다. 얼마나 하죠? 2018년 7천만 달러 수출탑 수상. 올해 신사업을 마련한 박한계 애터미 회장은 진정한 네트워크 마케팅의 힘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최대의 토종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인 애터미. 중남 공주시 서쪽 나지막한 산등성 숲에 새 보금자리가 오롯이 담겨 있었다. 페인트 냄새도 가시지 않은 5층짜리 새 건물에 들어서자 우선 커다란 강당이 눈에 들어왔다.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인 만큼 회원들을 위한 교육장이 필요할 터였다. 거기까지는 하나도 이상할 게 없었다. 홍보실 직원의 안내로 강당 오른쪽 계단을 두어 걸음 올랐을 때 2층에서 한 무리의 사람이 서둘러 계단에 내려섰다. 그 중에 유달리 눈에 띄는 이가 있었다. 파란색 중절모를 쓰고 파란색 줄무늬 정장을 입은 거기에 코스염까지 기른 중년 신사가 범상치 않았다. 애터미 수장 박한계 회장이었다. 어정쩡하게 계단에 서서 명함을 교환하고 악수를 나누었다. 기분은 나쁘지 않았다. 현인을 모시기 위해 손님이 찾아오면 먹던 밥도 뱉고
감던 머리는 움켜쥐고 뛰어나갔다던 주공의 토포 악벌 고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손님에 맞는 그의 행동에서 뭔가 대접받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 성의가 설령 계획된 의도에서 나온 것일지라도 흔히 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초심을 잃어버리는 일반적인 기업 회장들의 행동과 다른 변치 않는 노력이 스며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일정한 매출이 괜한 게 아니라는 느낌이 시작부터 다가왔다. 터미널 대형 유통 채널과 경쟁한다. 박 회장은 우리 일행을 구내 식당으로 이끌었다. 마침 신사옥 탐방의 날이라 구내 식당은 지방에서 올라온 회원들로 가득했다. 박 회장이 들어서자 여기저기서 환호가 터져나왔다. 식판에 음식을 담으면서 박 회장은 판호에 담례하느라 연신 고개를 끄덕여 했다. 마치 중년 여성들에게 인기 높은 트로트 가수가 팬들에게 담례하는 것 같았다. 소박하면서도 정갈한 점심 식사를 마친 뒤 회사를 한번 둘러보고 싶었는데 따로 말을 꺼낼 필요가 없었다. 박 회장이 성큼성큼 큰 걸음걸이로 선수 안내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 역시 연예 회장들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박 회장이 직접 회사 소개에 나선 이유를 이내 알 것 같았다. 자랑하고 싶은 게 많아서였다. 음, 나는 이것도 유튜브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에 들어간다고 봐요. 자랑하고 싶은 게 많다. 아까 봤던 대강당은 여느 회사의 강당이 아니었다. 국제회의장처럼 동시통역 시설을 갖춘 부스가 5개나 설치돼 있었다. 자랑 들어갑니다. 여기가 대강당. 국제회의장처럼 동시통역 시설을 갖춘 부스가 5개 설치. 국제회의장처럼 동시통역 시설을 갖춘 부스를 그래가 널찍한 유아놀이방까지 갖추고 있었다. 이런 놀이방도 있음. 미국과 일본, 대만, 러시아 등 13개국 해외 법인을 갖고 있는 만큼 그럴 수도 있겠다. 직원들 업무 공간을 둘러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직원 업무 공간. 그야말로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세계 최고 IT 기업들의 뺨을 칠 만한 신개념의 열린 공간이었다. 신개념 열린 공간. 전산이나 재무 등 꼭 필요한 부서가 아니라 지정된 자리가 없었다. 아니면 지정된 자리가 없었다. 전산 재무 외에 지정된 자리가 없음. 커다란 사물함과 캐리어가 있을 뿐이었다.
만 있어. 대신 곳곳에 도저히 사무실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다양한 형태의 공간이 있었다. 시 출근한 직원들은 사물함에 옷을 벗어놓고 노트북만 들고 또는 무거운 가방이나 자료를 캐리어에 싣고 그날 휠이 꽂히는 자리로 이동해 일을 하면 됐다. 곳곳에 있는 회의실 역시 일반적인 형식으로는 도저히 회의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모습이었다. 직원들이나 복지시설 또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곳곳에 배치된 안마의자, 복지시설, 곳곳에 배치된 안마의자들은 그저 에피타이저 정도. 최신 운동기구들로 가득한 피트니스실과 머리를 다듬을 수 있는 미용실, 사방 피트니스실, 머리를 다듬을 수 있는 미용실, 사방 유리로 시원하게 트인 25m 실내 풀장, 근무 시간에 이용하라고 만들었다는 설명이었다. 아, 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 씨. 퇴근 후 하라고 하면 하기 싫잖아요. 가족, 친구들과 놀기도 바쁜데. 근무 시간에 짬짬이 하면 되죠. 건강하면 일도 더 잘할 테니까. 글쎄 옳은 말이긴 한데 근무 시간에 당당하게 수영복으로 갈아입을 용기를 가진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하며 걷는데 창문 쪽을 향해 뒷모습만 보이는 안마의자에서 사람 머리가 하나 슬그머니 올라왔다. 휴대폰을 보며 앉아있던 직원이 회장을 알아보고 가볍게 인사를 하더니 다시 의자에 파묻힌다. 회장의 말이 아주 빈말은 아니었다. 사람을 이처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기업이라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반적인 다단계 회사와는 다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 요거는 영혼을
돈을 소중히 여기며 거기랑 연결을 해야 되는데 사운, 창업자, 철학, 사운, 여기 있다. 사운, 연결. 아이고 잘못됐다. 연결, 사운, 연결. 회장의 의도였겠지만 인터뷰를 시작하기 위해 자리에 앉자마자 회사를 둘러본 감상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 사진 다 좋다. 다 다운. 저희 회사보다 근무 환경이 10배는 좋은 것 같네요. 흔히 오픈형 사무실을 도입하고 있는 구글 같은 IT 기업들보다도 나은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의 니즈를 더 잘 반영했다고 할까요? 강긴. 새 사옥을 지을 때 컨셉트가 있었어요. 첫째는 소통, 둘째는 레포츠. 컨셉이 소통, 레포츠. 컨셉, 레포츠. 저 젊어서부터 일하는 게 정말 재미있었어요. 일하기 싫은 건 남이 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이잖아요. 뭘 할지 어떻게 할지를 스스로 정해서 하면 일이 재미없을 수 없죠. 그래서 저는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일이 보일 때까지 내버려두라고 합니다. 일. 재밌었어요. 하시는 건 남이 시키는 일을 하겠다. 뭘 할지 어떻게 할지를 스스로 정해서 하면 일이 재미없을 수 없죠. 그래서 저는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일이 보일 때까지 내버려두라고 합니다. 이부서 저부서 다니며 보고 배우다 일이 눈에 들어오면 회사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소통의 출발점 아니겠어요? 일에 관한 사고방식.
사무실에 놀이공간이 많은데 신입사원들이 놀기만 하면 어쩌죠? 사무실에 놀이공간을 마련한 게 아니라 사무실에 놀이공간을 마련한 게 아니라 놀이공간으로 사무실에 들어가는 겁니다. 전 차라리 직원들이 과로할까 봐 걱정되거든요. 일이 재미있는데 어떻게 멈춥니까? 당연히 과로로 이어지게 되죠. 제가 그랬거든요. 직원들이 과로하면 결국 회사의 손해가 되고 맙니다. 피로하면 차일소에 나올 수 없고 건강을 해치면 결국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니까요. 그래서 운동하다 지치면 일하자는 식으로 방향을 정한 겁니다. 처음부터 사업을 하신 건 아니죠. 17년간 영업사원으로 일하며 월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스펙으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사장은 안 시켜줄 것 같더라고요. 50대가 되면 뭔가를 다시 시작하기 너무 늦을 것 같아 사표를 썼지. 사표를 안 받아서 6개월 동안 실랑이를 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바로 시작하신 건가요? 처음엔 인터넷 백화점을 했어요. 아이언 코리아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2000년에 오픈했습니다. IM은 인터넷 마트를 의미했죠. 아, 지금 괜찮아요. 알리바바나 아마존 같은 기업들과 거의 같은 시기에 시작한 거죠. 그때 한국에는 인터넷 쇼핑몰이 LG e숍이나 한솔 정도가 있었어요. LG e숍, 한솔. 하지만 당시만 해도 주부들은 PC를 많이 쓰지 않았고 온라인 쇼핑은 그저 직장 여성들만 이용할 때였어요.
심지어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어떻게 생긴 장바구니를 쓰는지 물어보는 질문도 있었죠. 3년을 버텼는데 결국 데스밸리를 넘지 못했습니다. 3년 하셨구나. 너무 앞서갔군요. 많이도 아니고 2걸음 정도 앞선 겁니다. 그런데 그 2걸음이 크더라고요. 4분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반 걸음 정도만 앞서가야 하는 것 같아요. 그때 알리바바처럼 손정의 같은 큰손 투자자를 만났더라면 달랐겠지만 망했으니까 쫄딱 망했죠. 신용불량자가 돼서 월세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직원들 급여 정리하느라고 사채를 끌어다 썼는데 그것 때문에 2년여간 괴롭힘을 당했어요. 냉장고와 낡은 TV 빼고 남은 것이라고는 없었죠. 건강도 나빠져 강경화로 몸무게도 18kg이나 줄었습니다. 망한 뒤 4년 만에 다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조금 된다 싶을 때 섭취업자에게 전화를 했어요. 당시 빚이 8천만 원이었는데 이자는 못 줘도 원금은 갚겠다고 했죠. 사채업자도 거의 포기한 상태였는데 웬 떡이냐 싶었겠죠. 현금 2천만 원을 먼저 갚고 매달 500만 원씩 갚아 나갔습니다. 사채업자에게 한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만 좀 괴롭혀라. 내가 건강이 좋아져서 다시 돈을 벌려면 당신 돈부터 먼저 갚겠다. 내가 한 말은 손해가 나도 지켜야 한다는 철학이 있었거든요.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네트워크 마케팅인가요? 흔히 다단계라고 하는 거죠. 다단계 판매에 대해 사람들의 인식이 아주 안 좋았는데 제가 책을 보고 공부를 해보니 이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싸고 좋은 물건을 파는데 광고를 한 대신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하면 광고비를 소개한 사람에게 주는 거잖아요. 문제될 게 없죠. 유통마진과 광고비가 제품 가격의 70%까지 차지하는 경우가 또 많은데 이건 네트워크 마케팅 쪽에 적을까? 근데
그런데 왜 안 좋은 소리를 듣는 거죠? 좋은 제품을 싸게 판다는 원칙을 어기기 때문이죠. 다단계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물건만 파는 게 아닙니다. 회사를 둘러본 소감을 말하면서 옥장판이나 자석용 같은 거 파는 회사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다라고 말한 데 대한 박 회장의 반격이다.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하고만 경쟁하는 게 아니죠. 네트워크 마케팅은 인도 유통이고 그렇다면 다른 유통 채널과 경쟁해야 하는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몰에서 창고형 할인 매장보다 더 좋은 제품을 더 싸게 팔지 못할 이유가 뭐죠? 할인 매장과 경쟁한다고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같은 업종인 다단계 회사나 방문 판매 업체와 경쟁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시작했습니다. 백화점이나 할인 매장 등 다양한 유통기업과 품질 가격으로 경쟁하죠. 그래서 우리가 모토로 정한 것이 절대 품질, 절대 가격입니다. 우리는 판매할 상품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품질을 봅니다.
최고의 품질을 고른다는 가격을 정하는 거죠. 가격대는 우리 제품보다 더 나은 제품은 없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중 명품 전략입니다. 가격은 대중적이면서 품질은 명품이어야 한다는 말이죠. 말이 쉽지 좋은 품질의 상품을 싼 가격에 팔기가 쉬운가요? 정직하면 됩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정전상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직과 선함의 최선의 전략이라는 뜻이죠. 흔히 정직하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잘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더 어렵게 삽니다. 정직한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살아요. 그런가요? 한때 여러 가지 가전업체가 난립한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품질이 떨어지고 앱도 서비스도 잘 안 해주던 기업들은 다 망했습니다. 자기가 만든 제품에 책임을 진 업체들만 남았죠. 전성약에 관한 대기업이 살아남은 게 아니라 살아남은 기업들이 대기업이 된 겁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은 모두 제품을 정직하게 만들고 판매한 기업들입니다.
애터미도 그만큼 정직한 기업입니까? 우리는 더합니다. 정직과 원칙에 목숨을 걸죠. 일품일사가 우리의 원칙입니다. 한 회사 제품만 취급한다는 거죠. 협력사의 최대한의 이유를 보장해주기 위해서이죠. 납품 물건에 즉시 현금 결제하는 원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신 협력사의 품질 관리를 절대적으로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최상의 신뢰를 요구해요. 무관용 원칙이 있습니다. 양심을 속이는 기업이 있으면 단 한 번이라도 관용을 베풀지 않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나요? 치실 납품하는 업체가 있었어요. 상품에는 치실 길이가 4례, 상품에는 치실 길이가 50m라고 써있는데 풀어서 재보니 4에서 5m씩 모자라는 거예요. 전화를 걸어서 이유를 물었더니 대답을 못해요. 그 자리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했죠. 한 회사 제품만 취급해도 최대 이윤을 보장하기 어려울 텐데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거죠.
우리나라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단일 품목으로 매출 2위를 하는 제품이 건강기능식품 애터미 해모임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식품생명공학연구팀이 국가지원을 받아 2004년 개발한 제품이죠. 이 제품이 처음에 다른 업체를 통해 판매될 때 60% 한 세트 가격이 77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취급하면서 가격을 절반 아래로 낮추었어요. 수량을 더 늘리면서 원가를 절감했고 지금 60% 한 세트를 84,000원에 판매합니다. 처음에 비하면 가격이 90% 가까이 떨어진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은 빅비즈니스 가능성도 크다. 성공을 갖고나 용량을 줄인 건가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가격이 그렇게 낮을 수 있습니까? 규모의 경제라고 말씀드렸지만 성분이나 성량은 전혀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런 장난쳤으면 매출 1위가 가능했을까요? 77만 원대 해모임은 한 달에 500박스 팔렸습니다. 당연히 제조 공장이 적자였겠죠. 생산 라인을 한번 돌릴 때 최소 물량이 3,000박스인데 5,000박스 팔아서는 500박스 팔아서는 1년에 공장을 2번밖에 못 돌리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처음에 계약을 맺을 때 한 달에 10만 박스씩 만들면 원가가 얼마 되는지 물었습니다. 원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한 거죠. 그러나 계속 생산 물량이 늘었고 당연히 원가는 떨어졌으면 제품 가격을 더 낮출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된 겁니다. 지금 해모임은 한 달에 23만 박스를 팔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팔릴 거라는 걸 어떻게 확신하셨죠? 해모임은 개인 기업에서 실행하기 힘든 프로젝트였습니다.
한국원자연구원에서 국가 예산 50억을 지원받아 8년이라는 장기기간 연구 끝에 나온 제품에서 믿을 수 있다고 판단했죠. 직접 먹어보고 효과도 느꼈고요. 나도 하나 먹을까? 자, 동물적 감각이네. 오랫동안 영업 현장을 누볐으니까 그렇기도 했겠지만 철저하게 연구 논문과 심지 시험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는 거죠. 품질만 좋다면 원가 혁신을 통해 가격을 낮추면 팔린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칫솔이 그랬어요. 칫솔모는 끝이 미세하더라도 날카롭지 않고 동물 농가에 처리된 것을 사용해야 하거든요. 칫솔. 그런 걸 고르기에 이 제품을 시험다 보니 잇몸이 상하기까지 했어요. 나중에는 손으로 대신에 좀 죠. 그렇게 고심해서 고른 게 우리 칫솔이고 이게 연간 3천만 개가 팔립니다. 매출 1조 원 신화가 처음엔 A4용지 한 장에서 출발했다죠. 처음에 280만 원짜리 중고 승합차 한 대 사서 혼자 물건을 팔러 다녔어요. 그러다 물량이 많아지니까 사업자 등록을 해야 했지요. 사업자 등록증을 얻으면 사무실을 얻어야 했는데
사무실 임대 비용 2천만 원을 구하느라 애를 먹었죠. 간신히 사무실을 마련했는데 남은 돈이 없어서 책상과 의자도 사무실에 버려진 것을 그대로 썼어요. 간판 달 돈도 없어서 A4 용지에 상호를 써서 테이프로 붙였습니다. 그게 애터미의 시작이죠. 그런데 회사가 오늘날 공주에서 가장 큰 기업이 됐습니다. 매출 규모로 보자면 제일 큰 기업이죠. 지방세가 올해는 50억 원을 넘긴 것 같아요. 작년에 42억 5,500만 원을 냈는데 공주시 재정이 적자였는데 우리 덕분에 흑자로 전환했다고 해요. 공주시 재정. 첫때 지방세를 낼 때 시재정이 20%였는데 지금은 5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신 건가요? 아직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세계 1위. 매출도 그렇지만 직원 연봉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주는 회사가 되고 싶어요. 일을 잘해서 연봉을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연봉을 많이 주면 일을 잘하게 됩니다. 없어 보이던 능력도 생기고 무엇보다 열정이 생기게 되죠. 이거는 인스타그램에 적어야겠다. 여기까지 할게요.